돼요? 기온이? 조금 이건 뭐야? 여기서 사는 너 안쪽에 있으면 편 이쪽에 안쪽에 먹고 싶은 거 펴면 돼. 일단은 지금 저기 뭐지? 여기 서울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대회를 먼저 하는 학교가 있는데 토큰이 나왔어. 토큰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버스 탈 때 넣던 토큰인데 이 토큰의 의미가 암호화폐야.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NFT나 아니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3월 13일 날 대회를 치른 학교에서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큰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3월 28일 날 지금 저기 줌으로 들어오는 지혜하고 지훈이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굳이 그날은 나올 필요가 없어. 여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친구들 올림피아드 재원생들만 대상으로 메타버스하고 그 다음에 NFT 딱 두 가지를 3시간 동안 줌으로 수업해 줄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선생님이 여기서 안 했냐면 원래 이거 생각이 없었는데 미래를 읽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 과학 이슈 책. 근데 그게 12권째에 메타버스하고 NFT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하고 시간이 여유가 좀 되어지면 선생님이 하나 주제를 더 다루려고 해. 그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야. 코로나는 전체적인 거 다 안 다루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오미크론이지 그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의 그 변이가 오늘 또 나왔어. 그래서 오늘 그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와서 그 지금 뉴욕을 갖다 좀 또 덮고 있나 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의 변이가 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좀 다뤄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3월 28일 날 대회를 하는 역삼중학교나 지금 서울중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이제 서초동 쪽 자체가 이게 막 새로운 주제들이 막 등극하거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원에서 이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지금 수업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나와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 현장 수업으로. 28일에 27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지? 20일. 27일. 미안. 27일 언제냐면 일요일 날 시간은 똑같아. 10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그 전달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고 여기 학원에 안 와도 괜찮아. 줌으로 수업 참여해도 괜찮아. 줌 주소는 나중에 공유해 줄게.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지가 끝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을 할 거야. 기본 중에 기본.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과학토론 대회를 갖다가 할 때 내가 가장 그 이제 이슈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야.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쓰레기 자원 문제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갖다 해 나갈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번에 엄마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던 과학토론대회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개요서 있잖아. 너네 개요서 샘플을 학교별로 좀 보여줄게. 그 학교별로 보여주는 샘플은 실제 학교에서 대표가 됐던 작품들이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좋아. 기억해.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그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었잖아. 그지? 자, 근데 이 미세먼지는 여태까지 주제가 나온 것들이 이제 단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미세먼지 우리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었지? 중국이야. 왜? 미세먼지의 그 근원은 황사야, 황사.
이 황사 속에 포함되어져 온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이 황사에서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황사, 중국이 원인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선구이 집들이 문제인 거야. 고기구이집, 그 다음에 생선구이집, 얘네들이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 엄청 열받는 얘기야. 우리는 음식 장사를 했을 뿐인데 우리한테 환경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생선구이 하면 얼마나 맛있어. 그치? 거기다가 우리가 숯불구이 해주면 그 날아가는 연기 속에서 그 향이 우리 고기의 맛을 갖다 어떻게 해? 그 군침 돌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환경의 주범이라고 하니 이걸 누가 주장했냐면 환경부에서 주장한 거야.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주장의 토대를 갖다가 근거로 국내에서 분석을 갖다가 시작해. 그 결과 중국과 우리가 여기서 국내에서 발생되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양이 4대 6 정도의 비율이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 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오는 이 미세먼지가 실제로 황사에 덮여서 오는데 얘가 그냥 미세먼지면 상관이 없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농약 성분들이 들어가. 우리가 1980년대 이후로 쓰지 않았던 농약 중에 우리가 DDT라는 게 있어.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꼼짝 못한 이유가 뭐냐면 농약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시를 갖다가 하니까 중국이 더 이상 얘기를 갖다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을에 이 황사를 통해서 오던 것이 겨울철에는 또 뭐가 오냐면 중국의 춘절이 있잖아. 우리나라 그 새해 명절처럼. 근데 춘절에 중국이 뭘 터뜨려? 폭죽을 어마어마하게 쓰지. 근데 그 폭죽에 있는 성분이 우리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대. 죽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농약 성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폭죽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들 중에서 자, 칼륨이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먹으면 우리가 흡입하면 여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대. 이 뒤에 있는 심장. 이해되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폭죽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제해줄 것을 갖다가 중국에 요청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것이 멈춰지냐? 그동안 이제 명절에 우리가 해왔던 습관들이고 행동들인데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국내에서 분석을 갖다가 통해서 찾아낸 것 중에 사실은 생선구이집이 우리는 1등인 줄 알았거든? 아니야. 1등이 우리가 여기서 뭐였냐면 바로 타이어야, 타이어. 그래서 선생님이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타이어의 마모로 인해서 탄소알갱이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거 있는 거 보는데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 한 번 밟을 때마다 이게 다 마찰돼서 우리가 부서진 탄소알갱이들이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걔네들 이게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 안 돼.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우리 몸속에 남아있으면 우리한테 좋은 성분이야? 해로운 성분이야? 해로운 성분으로 자리 잡는 거지. 자, 우리가 늘 그 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탄 그 숟가루가 다 탄소 알갱이인 거 알고 있지? 시커멓게 탄 그 고기의 그 시커멓게 탄 부분이 다 탄소 알갱이야. 근데 그런 말이 있어. 그 고기 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해됐어? 해로운 거에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암세포를 갖다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갖다 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로의 교통 상황을 다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우리가 제한했지? 50으로 제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딱 밟으면 거의 스키드 마크가 막 그려지면서 자동으로 왕 하고 나가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여기서 줄여나가는 거지.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거야. 바로 뭐냐? 배야, 배. 배에서 우리가 그 연료로 사용하는 중유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 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 미세먼지 발생량이 바다에선 1위고 전체 우리 국내에서 발생량이 40%야. 대단한 거지. 그럼 상위가 누굴까? 이것도 생각지도 못한 건데 바로 축사. 소나 돼지고기 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르는 우리 그 가축들 키우는 축사에서 암모니아가 미세먼지하고 결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이 2차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을 갖다 만드는데 얘가 우리 몸속에 흡입이 되어지면 이상염증을 갖다가 발생시키거나 우리한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된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1등, 2등, 3등이 환경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미세먼지를 갖다가 우리 발생시킨 것들의 원인이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해가 발생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 근데 미세먼지가 이게 실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돼. 그것도 특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와 같처럼 우리가 호흡기 질환에 한 영향을 갖다 우리가 가지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 2억? 야, 그래도 10년간 지나면 지구를 깨끗해지겠다. 2억씩 죽으면 야 2년 10년 뒤면 20억이야. 이야. 470만 명이다.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470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가 죽어.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 470만 명 중에서 중국이 약 140만 명이야. 근데 그 죽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나이가 드는 분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거기에 상당수 포함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인층이나 젊은 층을 갖다가 구분 안 하고 호흡기 질환을 갖다 발생시켜서 죽이는 거야.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적어. 얼마? 1년에 이건 전 세계고 1년 이상. 1년에 1년. 이거 많은 거야. 진짜로. 우리나라는 여기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약 4만 5천 명 정도 돼. 근데 이 4만 5천 명이 누구보다 많냐면 겨울철에 정전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아. 겨울철 정전기 사고라고 하는 거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우리 자동차를 갖다가 이게 손잡이 만질 때 그 손잡이가 우리가 스텐으로 돼 있잖아. 쇠로.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만지면 자동차하고 손하고 뭐 갑자기 스파크가 튀어. 정전기. 근데 이 정전기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타고 올라와서 어디 갖다 때려? 심장을 때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겨울철에.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서 이게 물 만지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어서 이게 하는 인원수가 훨씬 많다고. 그게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자동차의 정전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 돼.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 이 호흡기 질환 환자보다도 인원수가 적은 거지. 이게 더 많아진 거야 지금은. 자, 근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할 때 미세먼지는 너희들이 흔하게 이해하는 것 중에 자,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있지. 자, 근데 이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구분하는 거 기준이 뭐야? 그래, 크기야. 자, 근데 크기인데 자, 이 미세먼지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냐면 얘는 10마이크로미터. 쉽게 말하면 너네 여기 혹시 여기 학원에 가면 복사기 있지, 복사기. 복사기 우리 토너 가루 본 적 있어? 시커먼 가루? 그 가루가 미세먼지라고 보면 돼.
그 정도, 눈에 보일 정도가. 근데 여기에는 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이거 있잖아. 이거의 100분의 1이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미세먼지는 그러면 얘는 내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코로 들어올 때 나의 훌륭한 이 방어 시스템이 코털에 의해서 어떻게 돼? 걸러지겠지? 그럼 여기서 걸러지게 되면 얘는 뭐가 되니? 코딱지로 일단 우리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거야. 근데 이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여기서 걸러지지 않아. 체액에 걸러지지 않고 코를 통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얘는 폐까지 와. 자, 근데 이 초미세먼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과 결합해서 우리 폐까지 들어오게 되면 폐에 뭘 갖다 유발할 수 있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 폐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바로 뭐야? 폐렴이야. 폐렴이 나중에 심해지기면 어떻게 돼? 사람 죽잖아. 그 이유가 이제 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지. 자, 근데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주어질 거야. 전혀 여기서 우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 자, 근데 미세먼지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 자, 어떤 것이 연관성이 있느냐면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갖다가 탑재한 바로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자, 화석연료를 갖다가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이 부분에 연관성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의 연관성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얘는 우리가 정속 주행을 갖다가 정속이라고 하는 건 속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거, 정속 주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화석연료 화력 발전을 뭘로 대체한다? 신재생 에너지나 자, 우리가 여기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으로 이 부분을 대체해 나가는 거야.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얘는 무공이다, 원자력 발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재고를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미세먼지에 대한 연관성은 우리가 여기서 더 커지게 되어지지. 자,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우리가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우리 지금 재료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걸리든 간에 다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선생님이 여기서 풀어나가는 걸로 얘기를 갖다 좀 해줄게. 자, 그냥 사진 한 장만 찍고 얘기 이어나갈게. 잠깐만. 이게 지워도 되니? 그래서 지워도 돼? 하나만 질문해야 거 있으면 질문 들어와도 괜찮아. 그냥 저기 하지 말고 듣고만 있지 말고. 너 대회 날짜 나왔니? 아직 안 나왔어? 안 떴어? 제일 늦게 하는 학교가 대치동에서 5월 9일이야. 5월 9일. 다 썼어? 지운다? 지혜야, 지훈아, 이거 지워도 돼? 네. 서초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미세먼지야. 원자력 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 주제 나왔다는 학교 있던데. 저희 작년에 코로나 왔거든요. 작년 코로나? 네. 작년에 코로나 아니야. 작년 주제 코로나 아니었는데? 학교 주제가 코로나였는가 보지? 네, 학교 주제 코로나. 학교 예선 주제,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얘가 장점이 있다 없다. 미세먼지의 장점. 어떤 장점? 미세먼지는 장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원시지구에서 우리가 원시지구는 우리가 달처럼 완전히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야. 근데 원시지구에서 대기 형성하고 나중에 기관이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가 일정한 거 외에는 없어. 그래서 미세먼지는 뭐밖에 없어? 단점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겠지? 그러면 너네가 나중에 초안을 갖다 적을 때 서론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배경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미세먼지에 자, 이 문제가 되어진 배경을 갖다가 여기서 이 설정을 갖다가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문제가 되는 배경을 찾아서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문제가 되는 배경을 갖다가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국외에서 즉 두 개의 문제 사례. 자, 근데 이 문제 사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으면 내가 여기서 내용들을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면 이 내용을 적은 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디자인해서 표현을 갖다가 한 뒤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적어? 그 문제가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 나라가 대응한 걸 갖다가 여기다가 또다시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서론인데 본론처럼 적어? 당연하지. 본론 같은 서론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국외의 문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국내의 문제 사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꼽는데 이 국내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진 사례들은 유형별로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제한하지 말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진 사례를 한 개, 두 개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분류를 갖다가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다 적은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처리를 갖다가 적어. 근데 여기 해외에서는 이 이후의 얘기들이 안 나왔을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대응한 부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갖다가 예측을 해놓은 것들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국내의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 발생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 대응을 갖다가 한 뒤에 자, 지금 현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여기서 모습이 그리고 또는 지금 현재 대응에 대한 실현 정도가 언급이 되어질 텐데 여기서 이 서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적지 말고 얘는 반드시 어디다가 적냐면 얘는 꼭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론에다가 적어줄 거야. 본론의 처음에. 이거는 너네가 여기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실현 정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로 제시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분석 자료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놔도 상관이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국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적는 거.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오래 적었는데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1980년대 2000년대 초반 자, 2022년 현재 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반응을 갖다 적는 것도 좋지만 이 사회적 반응을 갖다 여기다 쓰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야 돼. 선생님 그럼 이거 사회적 반응 여기만 적어요? 아니, 너네들이 사회적 반응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적다 보면 사회적 반응을 갖다가 둘로 나눠도 되지.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이제 실제로 나중에 실전에 가게 되면 너네가 이게 디자인에 갖다 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을 둘로 나눠서 시대와 그 다음에 거기서 뭐하고 뭘로 개인과 자, 단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나누어서 여기서 설명해도 괜찮아. 그 대신 꼭 적어줘야 될 거는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료 근거가 어디인지 출처를 갖다가 꼭 기록해 줄 거. 이건 이거 잊지 마.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갖다가 해서 자, 서론 파트의 디자인이 다 끝났어. 예를 들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 좀 잠깐 해보자.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북내, 북외인데 혹시 중국에 베이징 갔다 온 사람? 어떠니 예성아? 이 하늘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뿌해? 그렇진 않아? 한국이랑 비슷해. 한국이랑 좀 비슷해. 지금 이 상황이랑 비슷해? 좀 흐린데 한국이랑 그냥 보이는 거. 하늘이 보여? 근데 우리가 거기서 보일 때 완전 이게 흙먼지처럼 보이잖아. 우리 사진 찍은 거 인터넷에 올라간 거 보면 베이징 시내가 완전 황사가 아니라 진짜 흙먼지로 덮인 것처럼 그렇게 사진들을 찍어서 올라와. 그게 맞아? 꼭 그렇지 않아. 꼭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거의 대처 상황을 갖다 얘기해주면 중국도 미세먼지가 어쨌든 심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걸 만들었지. 이거 봤어? 공기청정기 탑? 네. 들어봤어? 봤어 유성아? 못 봤어? 봤어? 이게 베이징 시내에 5개가 있어.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 100m. 근데 위로 100m예요? 여기 아파트 높이로 하면 50층짜리 아파트인 거지. 이게 5개가 있어, 5개. 중국은 이걸 갖다가 만들 때 자기 그 베이징 시내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확실히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7.3%의 청정 효과만 나타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어디가 비웃었냐면 이탈리아가 비웃었어. 왜? 선생님도 몰랐는데 나 중국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 되게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탈리아는 공기청정기 탑이 먼저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의 그 효과가 어디에서 제일 높냐면 이 지표면으로부터 지표면에서 10m 높이가 가장 효과가 있는 거를 발표를 그래서 여기 이 발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실제 중국에서 설치한 이 100m짜리 탑은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지. 대기질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우리가 문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점을 갖다가 잡았는지 이것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문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자, 타이어의 마모 이거를 나왔든 안 나왔든 걸 다 적어도 괜찮다. 왜냐면 나중에 그 본론에서 끌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련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 타이어의 마모는 자동차가 지면에서 그 마찰을 갖다 일으킬 때, 자, 탄소알갱이들이 탄소 입자가 자, 우리가 여기서 대기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가 우리가 감소하기 위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타이어에서는 닳지 않은 타이어, 즉 마모가 안 되는 타이어를 갖다가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점을 갖다가 여기서 놓고 보는 게 바로 전기자동차야. 전기자동차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자동차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질의 개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제시하면 꿀깨라고 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우리가 여기서 쓰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다르기 때문에 배기가스 질에 대한 것만 개선이 되지, 타이어의 마모는 할 수가 없어. 배기가스의 질을 개선하는 거지. 타이어의 마모는 우리가 더 증가시켜. 이유가 전기는 힘이 세. 그래서 전기가 여기서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여기서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나갈 때 우리가 일반 그 휘발유나 경유자동차가 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요.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여기서 100m 달리기 선수가 뒤에 있는 스프린터가 어떻게 돼? 더 딱 받침이 잘 될 경우에 앞으로 뛰어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얘가 회전막걸을 갖다 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타이어의 마모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갖다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뭘 갖다 도입을 갖다 하려고 하냐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가 탑재한 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플라잉카야. 2025년 개발 목표야. 현대자동차에서 우리가 선언한 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2025년 플라잉카를 갖다가 내놓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올 게 개인용 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플라잉 버스다. 버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버스가 나오면 너네는 앞으로 여기서 교통체증에 맨날 시달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나중에 여기서 한 몇 년 있다가 저 창문으로 선생님 문 열어주세요 하면 안 돼.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녀석들 분명히 있을 거다. 이제 그럼 이제 앞에 저 전면부가 다 뭐가 될까? 유리가 아니라 입구가 되겠지. 입구. 그리고 주차장 필요 있어 없어? 주차장에 우리가 지하에 국한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왜? 이 강의실 하나 비워가지고 플라잉카가 들어왔다가 플라잉카가 빠지면 되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뭘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했었냐면 바로 수상보트. 수상보트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로 표현하지. 수상택시. 얘 타봤어? 송도에서부터 여기 서울 한강 여의도까지 15,000원이면 배로 오는 거야. 배로. 타봤어? 생각보다 잘 올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막히지가 않으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타이어의 마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한 것들이야. 이것들이. 자, 그럼 여기 또 지우고 그냥 또 가볼까? 여기까지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들을 하십시오. 선생님인데 그 수소보트를 타면 그 열이잖아요. 그럼 이동자 또 재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그 수소보트를 이용하면 타이어 나오는 길이긴 하는데 해연료 써가지고 이동한데가 또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쓸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배 중유 있지?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발표 사례가 없었어. 이게 과학 토론 대회가 언제 나온 거냐면 2017년도에 나온 거야. 근데 수상 택시는 그 이전에 나온 거야. 근데 분석 자료가 나오기 전이야. 자, 이거 지울게.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배에 연료 사용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배 연료 사용은 여기서 너네가 나중에 영상을 갖다가 보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망타야 망타. 혹시 망타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 바다 위에서 쓰레기 있지?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는 수거선이야. 근데 이 수거선을 개인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 개인이 만든 이 망타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 쓰레기 선처럼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해. 그리고 이 쓰레기 수거를 갖다가 여기서 한 것 중에 우리가 골라내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압축해서 육지로 굴러가고, 자 여기서 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압축해서 육지로 전달하고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여기서 배의 연료를 뽑아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배에 보면 이 커다란 유조선 같은 경우는 너네 연료를 갖다 굉장히 많이 소모해야 되잖아. 근데 이 배가 너네 앞에 보면 이 기둥같이 세워져 있는 게 있어. 이거 혹시 본 적 있니? 이거? 이게 뭐냐면 바람이 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얘를 돌려줘.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력에 의한 동력이 돼. 그래서 우리가 배가 연료가 움직이는 게 그 배에 넣는 중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중유가 우리가 여기서 쓰여지지 않으면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자, 바람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것들을 갖다 도와주면 얘가 동력원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의 연료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도 이제 실질적으로 모양새가 많이 달라질 거야. 요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을 갖다가 못하는데, 외국은 말이지 자동차 껍데기로 자동차처럼 타고 다녀, 배를.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쉽게 말해서, 제네시스 있지? 제네시스 껍데기 밑에다가 우리 물에 젖지 않게끔 방수 처리를 하고, 그게 물 위를 달린다고. 바퀴가 없이. 보트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축사가 있었는데, 자, 이 축사의 문제점은 이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축사의 배설물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 여기 도시가 있어. 자, 여기 축사가 있어. 1번 축사, 2번, 여기 서울, 이게 쉽게 말하면 서울이고, 서울 근교, 일산, 그 다음에 여기 미산,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여기 용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또 다른 뭐 수원, 이런 데. 자, 그러면 이런 데에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소나 돼지를 갖다가 기르는 축사에서 이제 배설물 정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경우에 그냥 배설물들을 갖다가 땅에서 우리 떨어뜨리잖아? 그럼 이 배설물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NH3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우리가 굉장히 잘 녹잖아. 그래서 축사에서 그 아저씨들이 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줘. 근데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서울의 인근에서 서울 쪽으로 이 암모니아 공기가 유입이 돼. 근데 문제는 유입이 되어지면 얘가 우리 숨 쉬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근데 이 암모니아하고 자 미세먼지 속에 있던 즉 공기 중에 있던 누구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제일 많은 이산화황이나 또는 아질산 염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결합을 갖다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와서 우리한테 해를 입힐 수 있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2차 오염물질이 돼. 뭐해서? 결합해서.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났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 자, 본론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대안점을 갖다가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어떤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할 것인지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야 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분석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타이어의 마모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갖다 할 것인가?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분석을 갖다 하겠어. 물론 심해지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왔지만 자 여기 타이어의 마모가 전기 자동차의 전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비교를 갖다 하겠어. 비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우리는 배기가스가 문제다라고 해서 미세먼지 위험성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전기 자동차가 우리가 실제 도입이 되어지고 나면 배기가스의 질이 개선돼야 되잖아. 근데 개선이 지금 안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여기 하나 6개. 자, 미세먼지의 농도를 보겠다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보겠다고. 그럼 도입 전에, 도입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여기다 적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타이어의 마모에서 우리가 이거 하면 다 분석이 끝나냐? 아니야. 타이어의 마모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 된다. 타이어의 소재. 타이어, 너는 운전을 안 하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타이어에 보면 뭐가 있어? 문이 있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타이어의 무늬에 따른 마모량에 대한 비교. 그럼 이거 왜 하냐? 자, 너네가 여기서 나중에 1번 타이어, 2번 타이어, 3번 타이어 이렇게 우리가 자 해서 무늬들을 갖다 비교를 했어.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서 마모가 되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타이어의 수명들이 나오잖아. 그리고 타이어의 수명이 나오면 타이어가 얼마나 빨리 교체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타이어의 그 마모가 빨리 되어지는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 양이 어때? 훨씬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타이어의 마모에 대한 부분에서 도입 전과 도입 후의 비교.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어의 소재에 대한 우리가 마모 정도에 대한 비교. 자, 그리고 여기서 타이어의 무늬에 따른 우리가 여기서 마모량의 비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하면 본론에서만 우리가 분석 내용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근데
이 타협의 마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까 도입전과 도입 후에 우리가 비교를 갖다가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 즉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화석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한 자, 자동차와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자, 수소자동차에 뭘 갖다 비교해? 여기에 마모량을 갖다가 다시 한번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비교를 갖다 해야 되는 분석 내용만 몇 가지가 들어가? 4개가 들어가지? 4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타일의 마모에 대한 것만 해도 분석 내용이 엄청 많아져.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 만약에 찾는 자료 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너네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측한 부분들에 대한 문의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서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거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게 우리가 여기서 너네들이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것들을 써내려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질문. 근데 제 마음대로 예상을 해서 그러면 된다. 숫자는 안 돼, 숫자. 글은 되지. 그래서 숫자나 이런 것들은 통계치가 잘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거의 출처가 들어가야 되잖아. 출처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도입전과 도입부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 같으면 여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그 뿌얘지는 사례가 5일, 얘는 뭐 하루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 대한 경험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울 지방에, 경기도 지방에, 충청도 지방에 도입전과 도입 후에 하늘의 그 미세먼지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뿌옇게 발생되는 정도의 횟수를 갖다가 따로따로 적을 거면 그건 분석 자료가 있어야 돼. 이거는. 자, 이거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아까 배인데, 우리가 배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 부분은, 개선이 아니라, 배의 연료에 대한 종류를 뭘로, 대체하는 거야, 대체.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까 내가 망타를 갖다 이야기했지만, 이 망타선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 이거 들었던 내용이고 조사한 내용인데 만약 망타선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 쓰레기 섬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건조돼야 되는 그 숫자가 450척이야.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450척의 그 비용하고 450척 건조 비용 배를 갖다 만드는 걸 건조라고 해. 이 비용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해양 쓰레기를 자, 처리하기 위한 처리 비용 1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많을까? 얘가 조금 더 많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 세계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의 1년치를 이 배를 갖다가 만드는데 우리가 쓰면
실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얘네들은 이 방사선 자체가 에너지를 자체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서 사용을 갖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하게끔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바꿔나가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가 진짜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 자, 근데 세 번째. 축사. 자, 근데 이 축사는 너네가 여기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왜 그러면 얘네는 축사의 위치가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인근에 있는 자, 축사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돼.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서울 축사의 위치를 갖다가 먼저 우리가 찾아볼 거. 그 이유는 찾아본 뒤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0곳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곳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8곳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 축사의 위치를 갖다가 찾아본 다음에 뭘 갖다 봐야 되냐면 우리가 거기서 발생되어진 암모니아의 농도를 봐야 돼. 뭘 기준으로 해서 바로 배기 오염 기준량에 대한 암모니아의 농도를 갖다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봤는데 얘 봐라. 10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모니아 농도가 수치가 1만 나왔는데 자, 여기 8곳은 암모니아 수치가 3이 나왔어. 근데 이 2곳에서는 암모니아 수치가 우리가 10이 나온 거야. 얼마 중에? 15 중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고민할 수 있냐면 10곳에서는 자, 15 중에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암모니아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정화시설이 어때? 이것보다 없거나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그 정화시설을 갖다 왜 못 만드는 거 같더니 그거를 갖다 만들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찾아본 다음에 이 암모니아의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면 여기는 이 부분의 축사의 정화시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사의 정화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한 계산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답은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론에서 자, 중간 부분까지를 갖다가 소화한 뒤에 자, 이제 대안점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 하나 참고만 해줘. 아까 미세먼지 발생량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하해의 마모나 배의 연료, 이게 출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학교에서 주제가 나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원래 미세먼지를 갖다 발생시키는 거의 주범을 누구로 꼽냐면 바로 화력발전이야. 지금 우리 화력발전은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우리가 79개를 예상했으나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가 58개에서 멈추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안 했어. 화력발전은. 근데 이 화력발전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를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가 수력발전으로 대체해 나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화력발전과 수력발전 물론
수력발전이 더 우리가 여기서 좋지. 왜냐면 여기서 이 화력발전처럼 많은 미세먼지를 갖다 발생시키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수력발전의 문제점이 있어. 수력발전의 문제점은 생태계를 갖다가 이거 파괴해. 어떻게 파괴를 하냐면 그냥 물속에 넣어버려. 너네가 수력발전소를 만드는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력발전소는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물을 가둘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잖아. 그 여기는 이 중간에 뭐가 있어? 마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마을들이나 문화재나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그냥 여기다 넣어버린다고. 너네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수문이 28개 있는 샨사댐이 있다 그랬지, 형님이? 근데 그 샨사댐은 여기 수력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자, 중국의 샨사댐을 예를 들어줄게. 이 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야. 근데 이 샨사댐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서울시 2개. 우리가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대치동 강남구 같은 이 마을 형태가 25개가 들어갔어. 그 안에 문화재 2,500점. 그 문화재 2,500점이 어떤 거냐면 남대문급 2,500점이야. 중국 땅덩어리가 좀 크잖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 물속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생물들 다 어떻게 되겠어? 대피시켰겠어? 아니지. 이게 바로 이 수력발전의 문제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뭘 할까 얘기했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얘기했는데 원자력 발전을 좀 없애라 얘기 나오지. 근데 원자력 발전 없앨 수가 없어. 왜? 30%. 우리나라 발전량의 30%를 차지해. 그리고 얘 특징이 뭐냐면 30%를 차지하는 거 외에 얘가 바로 무공해야. 그래서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가장 유리해. 이게. 우리나라에 총 몇 개가 있냐면 27개. 정지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27개라고 하는 건 원자력 발전소가 27개가 있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항아리 있지, 항아리. 이거 항아리. 이런 항아리. 저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 항아리가 터진 거잖아. 항아리 터진 거야, 항아리. 이 항아리 밑에 뭐가 있어? 원자로가 있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 빵! 하고 터졌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무공해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진과 더 큰 거. 우리 안전 불감증. 자,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 원자력 발전소에 갖다 거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 얼마 전에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원전을 다시 돌리려고 하잖아. 원전을 좀 확대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원전을 갖다 확대를 갖다 했더니 원래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원전이 들어오기로 한 마을이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더라고. 왜? 원전이 들어오면 그 마을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니? 나아지잖아. 마을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찬반 논리가 보는 입장이 다 달라져.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돼서 우리가 나온 게 신재생에너지야. 자,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자,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 먼저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대안점 전에.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풍력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열이나 그 다음에 태양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쓰레기 소각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을 갖다 이용한 조력이 있는데 너네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쓰기만 안 된다. 정보 없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없는데 조력은 실패. 우리나라가 천년으로 바다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점으로 되어 있는데 조력 실패. 그
그래서 조력발전소의 그 잔해 쓰레기들이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와 서해에 각각 다 있어. 바닷속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지열 실패. 왜 지열 실패했느냐? 신나죠. 어? 신나죠. 이게 지열 발전소 건립하려다가 포항 지진 냈지? 포항 지진은 사람이 만든 지진이다. 자연재해가 아니다. 경주 지진은 자연재해야. 근데 풍력은 뭐가 문제가 됐어? 이거 소음 엄청나. 이 돌아가는데. 자, 그리고 태양열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뭐야? 얘지.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보는데 부모들이 너희들한테 재산을 갖다 물려줄 때 뭘 갖다 물려주냐?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가 태양열 발전소를 갖다가 넣어서 태양열 발전소를 물려주더라.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쓰레기 소각은 너네가 여기서 지금 아마 하고 있는데 여기 일원동의 삼성병원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지? 쓰레기 소각해가지고 물 데워서 너희들한테 공급해주잖아. 가스보일러 쓰지 않는 집들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온 물로 쓰는 거야. 이걸 쓰게 되면 연료값이 엄청 적지? 난방비가 보통 한 7, 80만 원 나오고 여기서 하면 20만 원 정도로 다운되지. 근데 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를 갖다가 압축시켜가지고 요만한 총알처럼 만들어.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쓰레기 타면 금방 타잖아. 이걸 태우게 되면 약 12시간이 지속효과가 나타나. 압축되어진 거기 때문에 잘 안 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쓰레기인데 압축시킨 거의 효과만으로 태우는 거의 지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했어. 자, 대안점하고 결론까지만 하고 좀 쉽게. 잠깐만. 오늘 할 얘기들이 좀 많아서.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대안점을 갖다가 자, 하는데 우리 뻔히 대안점은 야, 미세먼지 여기서 대안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알아? 대중교통.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자, 근데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야? 화력발전소. 대체. 이 뭘로 대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태양열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로 다 대체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장에 그 매연 나오는 굴뚝 있지? 굴뚝에다가 뭘 갖다 설치해? 필터. 자, 이런 대안점들은 등등이야. 근데 얘네들은 창의적인 대안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점이야. 그래서 이거를 타입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대안점이라는 말을 갖다 빼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했고 실천했던 기존의 대안점. 말은 좀 길지만 바꿀 수 있지. 그럼 이 기존의 대안점에서 우리가 뭐해? 자, 내가 제안하는
창의적인 대안, 즉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따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달려봐야 되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창의적인 대안 부분에서 여기서 일단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아까 거기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자율주행이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들어왔는데 자율주행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하냐면 레벨 5가 필요해. 레벨 5.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야. 사람이 손터치를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그럼 이 자율주행이 여기서 우리가 이 레벨 5를 갖다 가지려면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필요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나비 효과야. 자, 나비 효과를 통해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없애주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정속주행이 여기가 필요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를 우리가 개선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 망타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에 적용되어지는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세 번째는 아까 그 가축 정화 시설을 갖다가 그냥 정부 지원 정책.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주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너네가 직접 예산을 짜. 그래서 거기다 뭘 갖다 그리면 예산은 편성표를 갖다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얼마가 들어갔지? 여기서 우리가 10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 1,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고민해본 것도 많이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예산 편성표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표를 짜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구획들을 갖다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할 때 우리가 서울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역마다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우리가 시설과 예산을 갖다가 너희들 곱하기 해서 편성표를 만들면 일단 끝나. 더하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고 뭘 갖다가 작년에 했던 걸 기반으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크라우딩 펀드의 조성을 갖다가 해도 괜찮아. 크라우딩 펀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와디즈가 있지. 와디즈. 선생님도 이 와디즈의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와디즈에서 실제 선생님이 투자했던 한 회사는 선생님이 500 정도로 투자했고 500만 원. 근데 그 회사에다 주식을 한 2천 주로 받았어. 근데 2천 주가 지금은 금액대가 훨씬 더 뛰어서 잘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거기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투자를 받아서 환원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선생님도 이거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것 중에 스마트팜, 재활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보려면 와디즈라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면 왜 이걸 권고했는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미세먼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나는 매년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생각을 갖다가 여기서 깨기 위해서 얘들은 다 우리가 여기서 국내잖아. 근데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하는 타이틀 한번 붙었던 적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갖다가 여기서 방지하려면 물론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해. 근데 자,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있고 여기 마라도. 자, 여기 이쪽에 여기는 목포고 여기가 우리가 변산반도 인천이야. 자,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오게 되면 자, 인천, 자, 목포 전체적으로 오는데 여기 바다 구역에다가 뭘 갖다 설치하냐면 해상 분수 를 갖다가 설치하면 좋겠어. 왜 해상 분수라고 여기를 표현을 갖다냐면 이 해상 분수는 여기 있으면서 약 30m 높이에 분수를 갖다가 쏘아 올린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분수를 쏘아 올리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미세먼지가 그 분수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근데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너네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데 아까 샨사댐 때문에 서해의 바닷물이 덜 짜지고 있어. 짠 성분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바닷물이 짜야 누가 살아? 물고기가 살잖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선을 하려면 샨사댐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우리가 계속 흙을 넣어줘야 돼. 왜? 너네 바닷물에서 짠 성분들이 어디서 오냐면 땅에서 녹아 들어간 성분이 바다로 가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여기는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양쯔강을 막아놓은 샨사댐이 양쯔강 바닥에서부터 날아온 먼지가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해상 분수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서해의 바다 생태계의 유지와 뭐가 필요해? 회복이 필요한 거지. 그래,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유입을 뭐 할 수 있어? 차단할 수 있지. 자, 근데 세 번째는 해상 분수가 그냥 해상 분수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만약에 자율주행 해상 분수라면 이것들이 계속 움직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키로수가 몇 나냐면 227km야. 몇 대가 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센터가 중간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해상 국립 공원처럼 될 수 있다. 네. 니네 분수쇼 본 적 있어? 분수쇼 우리가 그거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 해상 분수를 갖다 통해서 어떻게 미세먼지도 잡지만 우리는 수입을 갖다 벌어들일 수 있지. 그것까지 고려를 갖다 하면 우리가 이 해상 분수라고 하는 건 아이템 자체가 괜찮아. 이 해상 분수를 생각한 학생들이 누구냐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응용만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해상 분수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려면 해상 분수는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이런 도넛 형태. 그래서 물은 일로 발사가 돼. 분수. 그리고 얘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면 뭐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펼쳐서 태양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태양열 지열판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접어지겠지, 사실. 그래서 이런 지열판에 대한 이 구조를 갖다가 여기서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내용들이 곁들어가게 되면 얘는 당연히 우리의 역할을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자세하게 하는 애들은 이 부분에다 뭘 갖다 하냐면 바다의 소금기가 얘네를 갖다 부식시키잖아. 그래서 여기 갖다가 뭘 만들냐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거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 이런 것까지 할게요.
그래서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 적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를 갖다 좀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템포 끝내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